안녕하세요. 주간부동산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617 대책이었었고요. 자, 크게 이슈, 정책, 그리고 정책에 따른 주택의 정책 효과, 그다음 법령 판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와중 오늘 이제 주간부동산 2020년 6월 셋째 주, 자, 송현동 부지도 공원보다 개발해달라.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자, 끝판왕입니다. 이 21번째 대책. 더 있어봐야 이제 뭐 더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들썩이는 김포 파주. 그 다음에 돈 꾸고 근저당 안 해줘도 형사처벌 안 된다라는 것으로 주건부동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매각 차질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캔코 매입으로 돌파구 찾나. 송현동 주변에는 뭐 경복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 서울시가 계속 평행선 와중 한 5천억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중에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캠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등장해서 제값밖에 수월하다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는 여기 보시면 북촌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구 송현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금싸라기 땅이죠. 안국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경복궁도 있고 그런데 송현동 부지 자체를 대한항공에서 랜드마크로 짓겠다 그랬는데 이 주변에서도 지금 뭐 이런 공원 다 필요 없다. 여기다가 랜드마크 되는 서울의 랜드마크 되는 데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선뜻 입찰에 응한 곳도 없었고 그런데 대한항공 노조까지도 나섰고 또 그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상비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받다고 하는 뭐 이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노조에서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는 사진도 나와 있고요. 주민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금 이제 그 좀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이고요. 송현동 땅 자체가 워낙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뭐 그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쪽에는 뭐 공원 보다도 공원으로 보통은 주변 해달라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도 지금 이제 송현동 부지 자체를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17 대책입니다. 난리 났었죠. 오늘 뭐 엄청납니다. 지금 얘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자,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 대출 끼고 집 못 산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보고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3억 넘는 집 사면 바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데를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뭐 그래서 보면은 지정하고 수도권 대부분 규제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 청약 강화하고 송파 강남 일부 지역입니다. 대치 청담 이런 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잠실. 그리고 한 군데 어디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부 지역 집 살 때는 허가입니다. 조금 공산주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양 시내 살 때 집 사라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허가 받아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싶기는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재건축도 2년 실거주해야 된다 그랬는데 재건축 바라보시고 뭐 사신 분들이거나 또는 1년 반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동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재건축 조합은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담보대출 받으려면은 이제 사고 나서 6개월 안에 다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죠. 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가 추가 지정됐는데 이렇게 서울 쪽을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요 중심이고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이쪽 다 되고 이쪽 다 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수성 하나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면 대전 청주까지 그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 송파 강남구 일대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치 청담 삼성 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봤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잡기입니다. 자. 뭐 투기과열지구 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은 69개, 투기과열지구 48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뭐 나중에 이거는 한번 표를 신문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수도권 대부분 규제다. 대출 청약을 강화한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사실상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등등의 인천 뭐 다 포함되고 있고 수원, 안양구리 이런 데는 투기 과열지구로 됐다. 뭐 수원 뭐 핫한 데는 다 잡습니다. 그래서 핀셋 정착이라 그러죠. 일단은 잘못됐다 그러면 핀셋을 다 발라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움직이고 나서 정부가 움직이는 대책을 내놔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제 집 사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신규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 받을 수 없다. 이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택 하나 있다가 이사 가려고 하나를 사면은 안 되나? 그래서 단 기존 주택을 1, 2년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 무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9억 원 초과 하여튼 9억 원 넘어가면 대부분 대출이 제한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9억 원 돈 벌어서 9억 원 넘는 집은 사는 거를 현금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다주택자 양도세, 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금도 받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슈가 됐었는데 그냥 한 방에 갔습니다. 그냥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과세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양권도 제한하고요. 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6.17 대책은 정말 싹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자 송파 강남 일부 지역에서 집 살 때는 자 뭡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뭐 중국에서도 상해나 북경에서는 아무나 못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거기 경유차가 들어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송파 강남이 이제 상해나 북경 정도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미 얘기 나왔었고요. 뒷장에 한 장 또 나옵니다. 현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는 무조건 이제 다 내야 됩니다. 3억 원 정도.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대부분 다 넘겠죠.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 송파 강남구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서 국제 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갈까봐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잠실, 영동대로 사업부지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하고 있다. 이 확정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확정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6.17 대책이 워낙 세가지고 지금 한번 다시 봅시다. 구입 목적을 밝히고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뭐 나리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로만 할 수 있어서요. 일단 주거용 토지 들어가면 매매 임대도 다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담보대출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전입. 현금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뭐 은행 쓰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9억 원 초과할 때만 1년 안에 전입해야 되는데 1주택자는 무조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전입해야 되고요. 갭 투자가 이제는 뭐 관계자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갭 투자하는 투기 다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개월이 과도한 제한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담보대출 받으려면 6개월 안에 다 전입해서 반드시 살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세대출도 강화돼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볼라 그러니까 수도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했죠. 그런데 3억 원짜리 초과 아파트를 이제 전세 이제 그만두고 우리 가족 살려고 하면은 전세 대출 다 갚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뭐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죠.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아예 금지되고요. 법인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보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도 높아진다. 이거는 저번에 개인이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탈세를 막는 거니까 사실 뭐 이것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납세자별로 개인에 대한 세율은 3, 4%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이런 거 다 작성하셔서 각각의 1, 2, 3, 4, 5 금융기관 예금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등 현금 기타 얼마인지 다 내시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은 얼마였었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합계 다 받으셔가지고 주택담보,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쓰셔야 되고요. 임대보증금 등이 얼마 있었는지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회산지원금이나 사채 등이 있었는지 그 밖에 차입금 있었는지입니다. 아주 서식이 뭐 완벽합니다. 꽉 차 있어서 뭐 이 정도만 다 기록을 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나올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재건축 조합원 되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재건축 투기도 막아야 되죠. 막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되면 안 되는데 음마 아파트 이제는 2년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오늘 12월 이후에 되는 것들은 음마 아파트는 아니네요. 선정 관리 주체를 시 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군구 그러니까 강남이면 강남구에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서울시로 가가지고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것도 다 받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엄격해지겠죠. 내년 3반기 시행합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멋있습니다 말이. 저번에 제가 그 5월 달 그 대책 말했을 때 그 포용적 주거 안정 대책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용적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다 포용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입주하겠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점제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별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 정책 효과입니다. 문화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그 대책 나오자마자 빠진 곳 제목은 들썩이는 김포파주 내놨던 집도 걷어들여입니다. 문이 빗발치는데 팔 물건 없어. 뭐 약간 좀 오버된 얘기이긴 하지만요. 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 김포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0평 정도 되겠네요. 이런데 1억 7천만 원으로 5천만 원, 1억 1천만 원에서 또 뛰었다. 고강도 규제를 뼈대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 걸포동, 걸포지구, 고천읍, 향산 도시개발지구 하여튼 빠진대요. 그리고 파주시 아파트도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파주를 좀 멀죠. 여의도에서 다니기도 조금 멉니다. 그래서 보통 5km, 10km가 넘어가고 15km가 넘어가면은 뭐 좀 투자요. 실거주가 어렵죠. 실거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14 관계자는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도 비규제 지역인 천안이나 아산 등에 몰리며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찍었던 임대차 3법 즉 전월세 갱신 계약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그래서 계약 갱신하면은 바로 받아야 되고요. 전월세 신고, 전월세를 신고를 꼭 해야지 되고요. 전월세도 일단 정해지면 5% 이상 잘 못 올리는 거를 다 검사하는 건데 이것도 국회 통과하면 다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거나 어차피 집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이 정도는 다 규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법령 판례가 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부동산 이중근저당이 되면 배임죄 처벌 불가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급신겁신거립니다. 이렇게 돈 꿔주고 이제 돈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다가 해야지 되는데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의무를 위반해서 돈 빌린 사람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다가 처분하면 지금까지는 배임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이건 배임죄 아니고 민사상으로 알아서 받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줄쳐진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저당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였습니다. 배임죄는 말 그대로 임무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배반해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자신의 사무니까 뭐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대법원 전환 합의체는 돈을 빌린 후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여기까지 약속했으니까 돈 빌려주면 근저당 설정해야지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번 실제 사건은 얼마였었냐면 손해액이 4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1년 6월 선고를 받았는데 2심을 가자마자 더 크게 됐습니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는데 바로 대법원 가서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 관계에 이렇게 돈 꿔주고 이런 거는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 대립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 관계를 넘어서 신인 관계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인데 무슨 뭐 근저당 설정해주고 이러느냐. 그냥 금전 채무니까 신인관계 기초, 신임을 위배해야 배임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아니라서 이거 뭐 배임죄냐 그냥 민사로 다뤄가지고 채권자 신인관계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뭐 공부할 때도 사실은 뭐 이거는 근저당 설정하는 게 처분행위냐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배임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그랬었는데 뭐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나왔었던 2020년 6월 셋째 주 송현동 부지 이제는 공원보다는 개발, 그다음에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임차인 보호,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21번째 대책 뭐 더 있어봐야 이제 뭐 더 나와봐야 이제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들썩이는 김포파주. 곧 이제 김포파주도 핀셋으로 뽑아내겠죠. 그다음에 돈 꾸고 근저당 안 해줘도 형사처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근저당을 설정 안 해준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6월 셋째 주 주거부동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